놀자 엄마와 더 놀고 싶으시면 좋아요 꾹, 구독 꾹, 꾹꾹. 안녕하세요. 놀자 엄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음률놀이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리듬감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이오리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리듬감이랑 같은 표현인데요. 아이들은 자기만의 리듬을 갖고 생활을 해야만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률놀이는 무엇이냐? 어렵지 않아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노래 나도 알아 라고 하는 놀이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쉽게 접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놀이를 하면서 활용하시기에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놀자 엄마는 뭐다? 어려운 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했던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변형하면서 쉽게 아이들과 놀이를 할 수 있느냐 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놀자 엄마와 함께 한다면 놀이가 아주 쉽고 즐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음률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노래를 부르다가 흥에 겨워도 괜찮습니다. 저랑 한번 음률놀이로 놀아볼까요? 유후후후후후. 지금부터 10가지 음률을 들려드릴 건데요.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개월수, 그러니까 나이별대로 접근하면 좋을 방법으로 제가 한번 제 마음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노래 알지? 당연히 알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를 어떻게 놀이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든 감각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촉감, 그러니까 신체 접촉, 만지는 것을 관계를 맺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거미 합니다. 그리고 발끝에서부터 머리 위까지 거미가 되어서 엄마 손 거미가 되어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자, 그런데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 뭐였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가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마다 바뀌지만 어깨 위로 올라갑니다. 머리 위에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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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도 하고, 비가 와서 미끄러집니다. 호루룩 하면서 온몸의 감각을 자극시켜주고 만져주고 간지럽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가락에 가서 거미가 통통통통 뛰어갑니다 하고 손끝 발끝을 자극시켜주면 아이는 감각놀이가 자연스럽게 되고 음률로 소리를 듣기 때문에 리듬감을 편안하게 익힐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를 만져주고 나를 편안하게 근육을 이완해주는 사람과 관계는 보다 안정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딸은 지금 13개월 정도 됐는데 아주 아기 때부터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손끝, 발끝, 엉덩이, 등, 배 이렇게 만져주면서 노래를 많이 불러줬어요. 통통통통 뛰어주기도 하고, 아기니까 머리는 아직은 좀 어렵지만 통통통통 뛰어주기도 하고, 어깨, 배꼽, 엉덩이 이렇게 만져주면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음률 놀이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자, 이 노래 또한 이 노래 알지? 라고 모든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방입니다. 모방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이 돼야 모방을 할 수 있고, 모방을 자연스럽게 하면 관계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고, 그런 후에는 자기 표현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엄마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간단한 동작부터 또 웃긴 동작, 또 어떨 때는 감정의 표정들,
그럴 것들을 표정을 동작을 보여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엄마를 관찰하게 되고 그러면 감각 중에서 시각적인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아기들은 아주 간단한 동작을 할 수 있지만 조금 큰 아이들 6세, 7세는 조금 지저분한 것들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코를 파면 아이들이 왜요? 하고 이러면서 다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 파는 것을 너무 개의치 마시고 예전에 우리 이런 장난도 치잖아요. 코를 이 손가락으로 파고 이 손가락으로 먹고 그런가요? 저만 그랬나요? 어쨌든 자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가 두 번째 음률놀이입니다. 세 번째는 엄마는 어디 있나 여기 수업을 할 때 자기 욕구 표현을 하게 시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포인팅이에요. 포인팅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혹은 제 지시어에 맞게 가리킨다. 이 포인팅을 제일 중요하게 시작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소근육 중에 제일 먼저 발달하는 손가락이 이 검지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사진 찍을 때 아기 때 뿌이 하면 뿌이 하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포인팅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모모는 어디 있나 여기 하고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둘째 13개월은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손가락으로는 안 하고 눈으로 따라서 이렇게 봅니다. 이 눈으로 따라서 보는 것이 조금 더 발전하고 확장하면 손가락 포인팅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는 이거, 저거 이런 식으로 언어 표현까지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도 좋고 사람도 좋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나 하면 여기, 아빠는 어디 있나 여기 이렇게 하거나 혹은 시계는 어디 있나 여기 이런 식으로 물건을 보여주면서 시계, 슬리퍼, 전화기 등등등 얘기해주면 자연스럽게 명사 표현도 배울 수 있게 되니 엄마는 질문하고 아이는 손가락으로만 대답하는 걸로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음률놀이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요즘 우리 어머님들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들은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대상영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어 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인지체계의 이론인데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더라도 불안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없어. 그러면 불안해 라고 연결되기 때문에 불안도가 상승하는 거지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엄마라는 존재는 어딘가 꼭 있어 라는 걸 알면 당연히 아이들은 불안도가 감소가 되겠죠. 그런 걸 대상연속성이라고 하고 아주 쉽게는 깍꿍놀이, 있다 없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할 수 있는 꼭꼭 숨어라까지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음률놀이는 아주 짧게 끝나요. 잘 들어보세요. 친구야 놀자. 우리 옛날에는 왜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친구야 놀자,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렇게 친구들을 부르면서 놀자는 표현을 했어요. 저도 영희와 철수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딸의 이름 혹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대고 누구야 놀자 라고 놀이 시작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뭐뭐뭐 하는 음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면 놀이 시간이다 라는 거를 사인처럼 주는 거죠. 혹은 그냥 피규어 가지고 장난쳐 역할놀이를 하더라도
누구야 놀자, 뭐뭐야 놀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아이들에게 흥미도를 높이고 기대감을 상승시킵니다. 예를 들어 서아야 우리 지금부터 놀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아야 놀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는 귀에 쏙 들어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음률놀이는 이것도 어머님들이 하실 거예요. 준비는 이 엄지만 있으면 됩니다.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입니다. 자, 친구야 놀자 하고 놀이를 하자고 했으니 이제 무슨 놀이를 할지 제안을 해야 돼요. 우리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딱 엄지척 하고 무슨 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오 하고 나 하고 붙을 수도 있죠. 이게 여기에서 모방이 조금 익숙한 아이들은 엄마가 척 하고 붙어라 하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뭐뭐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고 이 위에 척 하고 올리게 되면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행동적인 자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방이지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어 라는 건 반응의 행동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비언어적인 행동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더 다른 걸로 비슷하게 예를 들어보면 쌀보리 게임 있죠. 제가 이렇게 하면 모방은 당연히 이렇게입니다. 하지만 이거에는 이게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쌀, 고리 이렇게 하면 주고받는 행동의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보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붙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식구들이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뭔가 놀이를 제안할 때 아니면 꼭 놀이가 아니어도 돼요. 점심으로 짜장면 먹을 사람 여기 붙어라. 저요 이렇게 손가락 붙이면서 일상의 놀이처럼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음률놀이는 이것 또한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죽었다 혹은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지금 뭐 하는지를 물어보셔도 좋아요. 자꾸 제가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하는데 아이의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엄마 뭐하니 하면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하니라고 물어봤고 코판다라고 얘기했어요. 1번,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더러워 하면 3번까지 해요. 이거를 제가 그냥 얘기하기로는 숫자 릴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의사소통이 1번, 2번으로 끝나느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핑퐁처럼 끝나느냐를 저는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쭉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의 시작을 음률놀이로 한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방식을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좀 재미나게 더 확장하는 걸 배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딸 이름이 저희 딸 이름은 서아인데 서아야 뭐하니 하면 서아가 뭐 책 읽는다 내지는 인형놀이 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한 행동을 말로도 표현할 수 있죠. 동사 표현이라고 하죠. 혹은 뭐 밥 먹는다 라고 진짜로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놀이하는 과정에서 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고 그거의 리액션을 엄마가 어떤 표현으로 멋지다, 잘한다,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음률, 놀이, 관계 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할 음률들은 모두 다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두는 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말도 잘 표현해야 하고 또는 지금 나의 상황을 뭐 문장으로 혹은 조리 있게 꼭 논리적이진 않더라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여야만 가능한 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음료를 말을 못하거나 아직은 너무 어린 개월수의 아이들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놀이를 어느 나이 때 꼭 이때만 해야 합니다는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바꾸셔도 되는데, 그건 제가 10가지를 다 소개한 후에 이렇게 바꾸면 좋아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이번 음률은 이것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입니다. 이 음료를 들으면, 이 노래를 들으면 어머님들이 이거는 우리 막 한 3, 4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사람을 지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한테 물건 5가지, 우리 아이한테 물건 5가지를 뭐 장난감이어도 좋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물건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물건 찾으러 왔느냐. 그러면 아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국자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 해서 그걸 갖고 오고, 나의 물건이 다 없어지면 이기고 지는 승패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되면 물론 앉아서 해야 되겠지만 꼭 앉아서 하지 않아도 돼요. 바구니 하나에 내 물건 딱 담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 음률놀이의 핵심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말로는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면 조금 표현력의 한계 혹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다가오세요. 나는 그거에 맞춰서 뒤로 갈게요. 나는 또 말합니다. 나 말아서 앞으로 가니까 뒤로 가세요 라고 호흡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물건도 가능하고요. 뭐 그냥 정말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상상의 무언가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음률놀이입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어디까지 왔니? 이 놀이는 사실 앉아서 하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가거나 혹은 내가 아니라 피규어로 할 수 있는 역할 놀이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은 눈을 감습니다. 한 명은 끌어줍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어디까지 왔니? 하고 하면 눈 뜨고 끌어주는 사람은 그 주변의 뭐 장소, 건물, 뭐 가게 이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떡집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길을 가다가 어디까지 왔니? 하면 빵집까지 왔다. 다 먹는 집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실내 놀이를 할 때 한 명이 눈을 감고 한 명이 끌어줘요. 혹은 한 명이 눈을 감고 한 명이 소리로만 그곳을 도착하게 해요. 그 사람을 믿고 눈을 감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둘 사이의 실내 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는 엄마에게 몸을 맡기고 눈을 감으면 사실 굉장히 두렵거든요. 저 또한 그러고. 그런데 눈을 감고 엄마의 손을 잡고 혹은 엄마 품에 안겨서 어디까지 왔니? 물어보면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눈 감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장소가 상상이 돼요. 우리 동네 어디? 우리 동네 어디? 이러면서 상상력 자극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음률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놀이를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소개한 이유는 조금 더 나이 또래가 있어야 하는, 나이대가 있어야 하는 놀이기도 하지만 상상력과 엄마와 나의 신뢰 관계도와 그리고 장소, 환경에 대한 탐색, 관찰과 다양한 것들을 자극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음률놀이를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아마 제가 소개해 드린 음률놀이 중에 모르는 노래는 아마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지금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을까? 혹은 까먹고
잊고 지내시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놀이했던 게 우리 아이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자꾸 생각하시면서 아이에게 주고자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놀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80세 할아버지도 놀이하고 1세 아이, 갓 태어난 아이도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혼자서 놀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을 놀이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아주 어린 개월수 아이들은 이런 음률 놀이를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로 든다면 우리 집에 외환이가 있어요. 그러면 못 걷는 아이다. 그러면 아빠가 품에 이렇게 앞보기로 안으시고 엄마랑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누구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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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얼굴을 가깝게 멀게 가깝게 멀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그러면 아이 손 잡으시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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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두 손 잡아주시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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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칠 건데요. 오늘도 놀자 엄마랑 재밌게 잘 노셨나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보통은 밤에 보시겠죠? 밤에 보시고 그 다음 날에 한번 아이와 함께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이론 얘기보다는 그리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거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제 경험상 할 수 있는 놀이들을 더 많이 주고자 생각을 하고 주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놀자 엄마랑 함께 놀면서 아이들과 아주 친밀하고 좀 더 단단한 관계를 맺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재산입니다. 놀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걱정 마시고 놀아주세요. 그럼 오늘 놀자 엄마랑 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